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오는 25일 일요일 날 만납니다. 예. 자, 이 회담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걸 받은 것 같은데. 예. 받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먼저 뭘 제안했냐면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예.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합니다. 지난번에 너 뭐 했어? 그냥 영수회담 하자고서 이만한 종이 꺼내서 종이가 예. 줄줄 읽었잖아. 그 자기 이미지 정치만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뭐가 달라졌다고 또 다시 이걸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시큰둥하고 이게 뭔 뜬금포야?라고 예. 해서 좀 무시하는 반응도 없어요. 반응을 아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랑 만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은 대표랑 먼저 만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대통령을 만나자고 계속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상대는 윤석열이다. 자꾸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냥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거.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예.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반면에 이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소득세,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와서 만나는 게 맞는데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전당대회 그 컨벤션 효과를 갖다가 몰아치면서 제안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피해갈 수가 없고 그냥 받아버린 것 같아요. 받아버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대표가 좀 잘 받아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여야 대표 회담이 딱 열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데뷔 무대예요. 근데 뭐 이재명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신임이잖아요. 신임이고 신임 당 대표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 경력도 굉장히 짧은 사람. 데뷔 무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두 당 특히 이제 한동훈 뭐 이재명이야 뭐 상수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아마 거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도 좀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계속 그 국힘 같은 경우에 뭐냐 수쪽에서 얘기하면 거부, 얘기하면 거부, 얘기하면 거부, 받지를 안 하고. 근데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최상병 특검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갖다 코너에 몰아넣겠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한동훈 특검이란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국힘 내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얘기가 되고 국힘 내에서 뭐 양쪽으로 또 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지금 만나서 그 얘기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관계도 깔려 있는 거네요. 당연한 거다. 한동훈이 굉장히 곤란할 거다. 그렇죠. 받으면은 뭡니까? 받으면은 친윤 세력하고 또는 대통령실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고. 안 받으면 봐라 너도 배울 수 없지. 우리한테 욕먹는 거고. 너 딜레마 상황에 이제 몰아넣자. 그래서 부랴부랴 아주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받아친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어떻게 받아쳤냐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쳤습니다. 박정화. 네. 그분이 딱 그 채널 A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표회담 하자. 오케이. 근데 생중계로 하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지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려면 국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까놓고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야 대표회담이 되면 결국 의제 설정의 문제거든요. 아젠다 세팅을 누가 하느냐인데 그 아젠다 세팅을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딱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한 거. 첫째, 만나서 우리 정쟁 정치 중단 선언하자 같이. 딱 때려버린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받기가 어렵다.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지원하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 민생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뭡니까? 이재명도 뭐랬습니까? 먹고 사는 짐이라며. 먹사니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하자. 이건 정치개혁은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될 텐데. 지구당 부활.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거든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원 특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금 특권들을 권한들을 하다 절반으로 축소하자 이런 거거든요. 뭐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뭐랄까 호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들이 결국 다 국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던진 거예요. 정쟁 정치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회복 여기에 집중하자. 예.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투세고 아니 금투세고요. 이건 아직 민주당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입장이 금투세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민주당에서 들고 나면 20만 원, 25만 원 법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핀셋 지원하자 우리. 근데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땐 이 두 번째 안은 이재명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돈을 좀 풀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25만 원 풀 때 이걸 갖다가 무슨 그냥 뿌리듯이 또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기본소득 이런 이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나 구체적으로 핀셋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린 경제 효과를 누리겠다 이렇게 집중된다면 세금 쓰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다 준다는 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핀셋 지원 쪽에 오히려 명분이 더 앞서거든요.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핀셋이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금투세도 민주당에서 이게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 계좌가 1,000만 개인가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또 MZ 세대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 거고 이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합의가 안 될 부분들은 이제 결국 그겁니다. 정쟁 정치 중단 선언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끌어내면은 한동안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딴 건 몰라도 결국 그거잖아요. 찌끔 봐라 민주당. 지금 특검이 몇 개냐.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몇 개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탄핵이 도대체 몇 거냐. 이런 계속 남발 계속 할 거야. 국민들도 엄청나게 지금 식상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자. 대신에 뭐냐면 하나는 받아야지. 그 뭐냐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특검이 뭐예요. 최상병 특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받되 제3자가 추천하는 안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제보 공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넣자. 김규현,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자.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저쪽에서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논의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건 끌고 가면 되는 건데 대신 뭘 보냐. 이걸 내주는 대신에 뭘 하는 건 전체 하지 말아라 이제. 특검이니 아니면 또 그 밖에 뭐 이상한 특검이니 아니면 뭐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뭐 이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사안이 될 만한 걸 갖고 하자라고 해서 그걸 정쟁 중단 선언만 딱 끌어낸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건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지들이 아무리 법안 만들어봤자 소용없거든요. 대통령 거부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당은 뭡니까? 대통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갖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힘은 사실 여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예컨대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법안을 이건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이런 법안 너희들도 통과 그러니까 정부 입법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법 이런 거 너희들이 협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협치하는 것들만 끌어내도 일단은 대표가 바뀌니까 뭔가 좀 달라졌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국힘에서는 아직도 지금 다 빼자. 계속 아직도 최상병 특검 못 받는다 이런 거 있거든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민생이다라고 딱 때려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의지가 있어 땅땅땅땅. 세 가지 의지 중에 특검은 그중에 부수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 주도. 그거는 받자. 하지만 이걸 받는 대신에 너희들 나머지 것 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한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벌써 제3자 특검 이원주 딴소리 나오거든요. 딴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젠다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건가? 이 세 가지 한다. 하나, 둘, 셋. 최상병 특검 맞지. 당연히 그 얘기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화하는 거죠. 부수하고 주변화하는 거. 대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 하지 마 이제 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쟁 중단 선언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이거 참 거부하면 힘들죠. 거부하면 우린 정쟁 계속하겠습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였어요. 이게 이제 당에 좀 달라진 모습이고